삼성전자가 선두주자를 위협하는 일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7나노, 5나노 등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 공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EUV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UV가 핵심이고요. 네. 먼저 반도체 이제 미세 공정에서 뭐 7나노다, 5나노다 이렇게 몇 나노 하는 것은 반도체 미세화 수준을 숫자로 표기를 한 겁니다. 네. 나노 앞에 있는 숫자는 이제 반도체 회로 선폭의 길이를 좀 뜻하고요. 네, 보통 10나노부터 이제 미세 공정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 3나노 이하부터 초미세 공정이라고들 명명을 합니다. EUV는 그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이제 극자외선인데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예. 네. 좀 굴려봤습니다. 예. 네. 이게 결국에는 빛의 일종입니다. 다만 이제 파장의 길이가 엄청 짧은 특수한 빛인데요. 이제 반도체 공정의 숫자는 수백 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정이 바로 노광 공정이거든요. 이게 노광 공정 결국 빛에 노출시킨다라는 거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가 되는 원판에다가 빛을 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회로를 그리는 인쇄 기법입니다. 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욱 미세하게 패턴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면적의 도화지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샤프로 그림을 그리느냐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샤프처럼 미세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하는 빛이 바로 EUV라는 것이죠. EUV 파장의 길이는 기존 공정에 쓰였던 빛인 브루아 아르곤 파장의 길이의 14분의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세 공정에서 EUV 장비를 도입할 경우 이제 브라 아르곤이라고 하는 ARF 공정 대비 이제 좀 더 정교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공정도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되겠네요. 네. 이 두 가지를 사로잡게 되면 이제 원가 하고 성능 이 두 가지를 모두 맞습니다.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EUV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파운드리 사실 경쟁력입니다. 근데 EUV 장비를 만드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ASML이라는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하지만 애석하게도 ASML은 이 EUV 장비를 1년에 40대에서 50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한 장비에 들어가는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하기도 하고 장비 중 핵심 부품인 특수 반사경의 다량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인지 ASML이 제조하는 EUV 장비 한 대당 가격은 1,50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초미세 공정 단계에서부터는 차세대 EUV 장비가 필요해지는데 이 가격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 장비값만 하더라도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EUV 장비를 몇 대만 들여와도 캐펙스 금액이 1조 원이 넘어버리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파운드리라는 게 이제 산업적, 그다음에 기술적, 그리고 자본적인 혜자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EUV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차세대 EUV 장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이-NA 장비를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1나노 공정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 앞으로도 이 EUV 장비를 얼마나 보유했고 향후 얼마나 더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두 회사의 경영진의 빠른 결단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이제 가을쯤이었던가요? 이제 유럽 순방길에 올랐을 때 지난 10월에 ASML을 방문해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EUV 좀 많이 달라.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하이-NA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도 논의를 하고 EUV 장비를 무엇보다 좀 빨리 9대 출하를 해달라. 그에 화답하듯 이제 ASML이 이제 뭐 조기 출하를 해줬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EUV 장비의 대수와 TSMC가 보유한 장비의 대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격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2020년 기준 TSMC는 이제 약 40대 정도의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20대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TSMC는 약 60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약 30대 정도로
보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대략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에게 비슷한 일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NEC, 뭐 도시바, 옛날 얘기. 예, 일본 메모리 반도체들이 네. 기라성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네. 저희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께서 메모리 산업에 도전을 해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1위 사업자로서 네. 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전설이죠. 네. 예, 이번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TSMC와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도 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좀 응원하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 다음 주요 포인트 격전지는 이 3나노 공정을 대하는 이 차이에서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TSMC와 이 삼성전자 양사가 3나노 공정을 대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력 공정이라는 게 이게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는데요. 지금 7나노 상황과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근데 7나노 공정을 맡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EUV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TSMC는 기존에 DUV 공정을 고수를 했고 나중에야 7나노에서 EUV 공정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빛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원의 변화로 생긴 이제 두 양사 간 전략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맡게 될 3나노에서의 변화는 트랜지스터의 변화입니다. 네.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이동,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막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와 채널이 핵심이 되는 부품인데요. 이때 채널과 게이트가 맞닿아 있는 면적이 넓을수록 전력 효율과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반도체가 점점 소형화되고 네. 회로도 미사화되다 보니까 뭐 이 면적이 작아진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핀팻이라는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나노 이하부터는 면적이 너무 작아져서 데이터 신호들이 누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AA, Gate All Around 기술이 나왔고요. 말 그대로 게이트가 채널을 다 감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감싸고 있으면 면적이 넓어지겠죠. 예,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래서 3나노부터는 GA 공정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사실 네. 핀팻 공정과 GAA 구조는 또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설계 단계부터 네. 이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용으로 작용할 수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수율이나 이런 문제들이 네.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TSMC가 과거 이제 7나노 공정처럼 먼저 수율을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신기술을 좀 나중에 맞습니다. 3나노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시키고 네. 나중에 이 GAA를 들여오려고 하는 건데 네. 삼성전자는 좀 분명히 좀 다른 방식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TSMC도 결국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2나노 때부터는 GAA를 써야만 하고요. 네. 다만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도전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신기술을 재빨리 좀 도입을 해서 기존의 판을 흔들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TSMC가 3나노 공정 개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개발 자체가 조금 늦어진다라는 지금 소식이 있거든요. 이 틈을 파고들어서 삼성전자가 잘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운드리 산업의 1, 2위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종목의 발견을 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오래된 업력과 팹리스 업체의 지리적 영향에 다수의 고객사 확보에 용이합니다. 미세 공정 난이도 확대 및 캐펙스 비용 부담에 따른 경쟁자들의 도태 등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인 EUV 장비를 가장 많이 확보하였고 앞선 공정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 대비 캐파 및 고객사의 숫자 등 열의인 부분이 다수이지만 최근 들어 주요 팹리스 업체의 수주 확보를 통해 격차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EUV 장비 확보에 나서는 등 캐파 격차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나노 공정에서는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지만 차기 3나노 공정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선두업체인 TSMC 대비 높은 기술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종목의 발견 코너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오늘 파운드리 산업에서 대표가 될 만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기업들을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드리는 거. 제 사비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회사에서. 물론이죠. 네, 물론이겠죠.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종목의 발견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종목의 발견!